가난 속에서 자라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한 여성. 그의 인생은 늘 참고 견디고 대신 책임지는 삶이었다. 피로 맺은 정이 중요할까? 길러준 정이 더 깊을까? 아직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조용히 던져진다. 시어머니의 냉대, 무책임한 남편, 그녀는 늘 집안에서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다. 남편이 어느 날 혼외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집으로 데려온다. 내 아들이니 내가 키워달라는 말과 함께 분노와 상처 속에서도 아이를 외면하지 못하는 여자.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는다. 결국 아이를 받아들이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 선택으로 인생은 더 험해진다. 간병인으로 일하며 만난 한 노모와 그 가족. 존중과 감사가 오가는 따뜻한 인연이 생긴다.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아들 공부를 챙기며 버텨낸 세월. 아들은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연다. 아들은 성공하고 그녀는 엄마로 불리며 안도한다.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듯 보인다. 아들이 친모를 찾고 그녀와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집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긴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가짜 엄마는 숨기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의 존재는 지워진다. 평생 바친 사랑이 부정당한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다. 나는 숨을 사람이 아니다. 결혼식장에서 과거의 인연이 밝혀지며 진실이 드러난다. 누가 진짜 부모였는지가 모두 앞에 놓인다. 결혼은 무너지고 아들은 선택의 대가를 마주한다. 여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피보다 깊었던 책임과 사랑의 무게만 남는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배고픔부터 생각이 났습니다. 밥 한 끼가 귀하던 시절 7 남매 중 맞이로 태어난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해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하셨습니다. 순자는 학교 대신 동생들 밥을 챙기는 게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죽을 끓여 동생들 입에 숟가락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12살에 이미 살림 한 채를 꾸려가는 작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움의 기회는 순자에게는 없었습니다. 학교 가는 동생들 가방을 싸주며 문 밖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글자는 시장 간판을 보며 혼자 깨쳤고 숫자는 장사치들 흉내를 매며 배웠습니다. 그것이 순자가 세상에서 배운 전부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이웃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집안은 넉넉하지만 좀 모자란 구석이 있는 총각이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동생들 입에 풀칠이라도 되겠다.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본 적도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눈에 순자를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집에서 건너왔으니 죽어라 이래야 본전이다. 그 말이 순자의 시집살이 첫 인사였습니다. 남편 기철은 순자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다정함도 없었고 책임감이란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와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었고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가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국이 싱거우면 손가락질을 했고 마당에 낙엽이 떨어지면 눈을 부라렸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친정의 짐이 되기 싫었고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3년쯤 흘렀을 때 순자에게 딸이 찾아왔습니다. 젖먹이를 품에 안는 순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무언가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이에게 은주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기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얻다 쓴 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그 말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또 하나의 짐을 얹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이제는 아들을 낳아야 할 사람으로서 순자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어린 은주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세상이 달라질까? 내 삶도 조금은 나아질까?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는 그런 희망을 매번 짓밟았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도 순자는 버텼습니다. 가난이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오고 내일을 버티면 또 다른 내일이 온다고요. 그 믿음 하나로 순자는 무거운 하루하루를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무렵은 누구도 순자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절망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마루 끝에 앉아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철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손에는 작은 보따리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니 그것은 보따리가 아니라 아이였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기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기철은 아무 말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기철은 순자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름은 민수고. 그 말이 순자의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담배를 꺼내 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못 키우게 됐어. 당신이 맡아줘. 그것이 설명의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그 엄마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기철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루에 앉아 있던 아이가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 곤줄인 듯 마른 볼, 때가 낀 옷자락.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순자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집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요. 시어머니가 소란의 잠을 깨고 나오셨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대뜸 물으셨습니다. 저건 또 뭐냐? 기철이 안방에서 나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아이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면 됐다.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구나. 순자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은주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더니 어디서 굴러온지
모를 아이는 반기시다니요. 하지만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밤이 깊어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 순자는 부엌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지만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무심함, 앞으로 펼쳐질 험한 날들. 생각할수록 막막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순자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순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먹는 모습이 어린 시절 동생들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밥을 다 먹은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순자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미워해야 할 아이인데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은 어른들 잘못에 휘말린 불쌍한 생명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물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동이틀 무렵 순자는 조용히 결심을 내렸습니다. 원망은 남편에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죄를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키우기로 했으면 내 자식처럼 키우자. 반만 주고 반만 사랑하면 그것은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독이 될 터였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얼굴과 손을 닦아 주었습니다. 민수는 영문을 모른 채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민수가 집에 들어온 후로 순자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은주와 민수 두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해내려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민수에게만 유독 너그러우셨습니다. 밥을 줄 때도 민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고 은주가 울면 시끄럽다고 혼을 내셨습니다. 순자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으로 그 불공평을 메우려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순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면 받아 먹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순자는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잠결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가 달려가 보니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으니 민수의 숨소리가 차츰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처음으로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듯 입술을 달싹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흘러갔습니다. 은주는 7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갔고 민수도 그 뒤를 이어 입학했습니다. 순자는 두 아이의 교복을 빨고 책가방을 챙기고 도시락을 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안일에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쉴 틈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돈을 벌어와도 얼마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었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이 볼까봐 얼른 남편을 방으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그런 날이면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과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이 삶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봅니까? 민수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순자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친구와 무슨 놀이를 했는지. 순자는 일손을 멈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탔다며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상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했구나. 그 말에 민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은주는 점점 새침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칭찬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기도 했고 엄마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순자는 두 아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애를 썼습니다. 한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다른 아이에게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늘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낳은 핏줄이고 민수는 남편의 바람에서 태어난 아이. 그 사실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그 감정을 아이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래도 민수에 대한 편애는 여전했고 은주에게는 여전히 차가우셨습니다. 순자는 그것이 못내서러웠지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은주를 더 꼭 안아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순자는 아이들이 나란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와 민수 두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피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함께 밥 먹고 함께 자란 세월이 있는데요. 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고팠던 시절 등을 토닥여 재우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민수는 첫 월급을 타던 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자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줌마 혹은 그냥 말을 흐리며 불렀는데요. 그 호칭 하나에 담긴 무게를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헌신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해 전 돌아가셨고 기철은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순자와 은주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결혼을 했지만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친정을 찾았습니다. 순자의 노년은 조금씩 평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몇 년 만에 회사에서 임원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었구나.
명절이면 민수는 어김없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비싼 건강식품과 용돈을 챙겨왔고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민수가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주도 민수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커서는 서로를 챙기는 남매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민수에게 늘 말했습니다. 오빠가 성공해서 엄마가 정말 좋아하셔. 민수는 그럴 때마다 멋쩍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간병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민수와 은주가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순자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다고,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만나보고 싶다고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친어머니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순자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처음 이 집에 오던 날부터 졸업식, 취직 축하 자리까지 함께한 세월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인 건 변하지 않겠지. 기철은 어느 날 사업을 한다며 목돈을 들고 나갔다가 몽땅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 찾아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몸은 고되지만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아침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가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환자의 몸을 닦아드리는 것도, 약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빨리 배웠습니다. 가난이 가르쳐준 생존력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병원에서 순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몰라라 하는 노인도 있었고, 극진히 모시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피부치라고 다 효자가 아니고 남이라고 다 무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자는 한 노모를 맡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눈이 맑고 말씨가 고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순자에게 늘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가, 내 덕에 내가 편히 있구나. 순자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에게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할머니를 친어머니 모시듯 정성껏 돌봤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도 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이
어느 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순자 씨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정말 복 받으실 분이라고요. 순자는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고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우셨고 그 간병까지 순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남의 어머니를 돌보고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삶. 순자는 지쳐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바깥으로만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도 아내가 고생하는 것도 관심 밖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남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밤늦게 들어와도 민수의 책상에 불이 켜져 있으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른 삶을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은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취직을 했습니다.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 집안을 돕겠다는 것이 은주의 결심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더 해줬어야 하는데.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봤어요. 이제 제가 도울게요. 민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은 덜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순자는 간병 일을 더 늘렸고 은주도 월급에서 보태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민수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그 할머니는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자는 장례식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이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순자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했다고요. 순자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촘촘히 박혀 있는 밤이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따뜻한 인연이 있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온기를 품고 순자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소식은 며칠 후에 전해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사정이 있어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대요. 순자는 그렇구나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의 발길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오던 것이 두어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은주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요즘 그쪽으로 자주 다닌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니까 보고 싶겠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수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낯선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곱게 차린 차림새의 여자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이분이 제 친어머니세요.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여자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은 고마움이었지만 어딘가 시혜를 베푸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차를 내오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친어머니에게 회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을 신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순자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 여자가 떠나고 민수도 함께 나갔습니다. 순자는 빈 찻잔을 치우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순자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뭐가 안 괜찮겠니?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친어머니와 더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좋은 음식점에 다녀왔다는 사진이 휴대전화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순자에게는 전화 한 통 없이 보낸 사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민수를 버렸을 때 아이는 겨우 서너 살이었습니다. 굶주리고 겁에 질린 채로 이 집에 왔던 그 아이를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던 아이를 달래던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말을 민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정과 길러준 정, 어느 것이 더 무겁냐고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러웠습니다. 평생을 바친 세월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요. 은주는 순자의 마음을 알아채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는 철이 없는 거예요. 곧 정신 차릴 거예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밤이 되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던 날의 벅찬 감동. 그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는 요즘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민수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안부 인사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순자는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 같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친어머니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했지만 남은 재산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 없이 외롭게 살다가 민수를 찾은 것이라 했습니다. 순자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나타나서 돈으로 아들을 사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사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순자는 복잡한 마음을 사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은주가 가끔 민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즘 그쪽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외롭다며 곁에 있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고 좋은 일이 있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순자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다음 말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친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는 대답이 겨우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일에 자신은 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키운 어머니가 아니라 피를 나눈 어머니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은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순자는 딸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오빠한테 뭐라 하지 마라. 다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밤이 되면 순자는 서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아팠던 일, 학교에서 상 받던 일, 대학 합격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저 아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결혼 준비는 순자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이 어디인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직접 알려주지 않았고 순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애처롭게 느껴져서요. 은주가 수소문해서 결혼 상대에 대해 알아왔습니다. 좋은 집안의 아가씨로 민수의 친어머니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했습니다. 두 집안이 맞선을 보고 빠르게 결혼이 결정되었다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 속 민수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았나 보다. 내 행복을 빌어야지.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어서 오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순자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순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말투에서 이미 좋지 않은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에 어머니를 모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순자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복잡한 가정사를 알면 안 된대요. 제가 입양된 것처럼 보이면 좋지 않다고요. 순자는 그제야 민수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바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친어머니만 자리에 계시면 깔끔하다고 해서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정했으면 그래야지. 민수는 힐끗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이제 짐이 된 것입니다. 민수가 떠난 후 순자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엄마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직접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뜻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논리 앞에서 순자의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양심이 있어. 민수와 은주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에 오히려 은주를 말렸습니다. 됐다, 은주야. 오빠 결혼 앞두고 싸우지 마라.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민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순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원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순자는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은주가 찾아와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은주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되어 자주 들렀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들 밥 챙기며 굶주렸던 날들. 시집 와서 천대받으며 버텼던 시간들.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냉대를 견뎌낸 세월. 그리고 민수가 왔습니다. 원망해야 할 아이였지만 순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배고프면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새벽에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간병일로 번 푼돈을 모아 학비를 댔습니다. 민수가 성공하는 것이 순자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밝은 미래가 자신의 고통을 보상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숨겨야 할 존재, 없는 사람 취급.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생들을 위해, 시집 와서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아이들이 생기고는 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지웠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이 빚어낸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늙어간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찬 바람을 맞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그 빛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되었나?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순자의 옷자락을 스쳐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자신의 존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울고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삶.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달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은주가 아침에 와서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순자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사람이 아니란다. 그 말의 뜻을 은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순자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깨끗하게 보관해둔 한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대학 졸업할 때 입으려고 장만했던 것입니다. 순자는 그 한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은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가시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안 갈 수가 있니? 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시면 곤란해져요. 순자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숨으라면 숨어야 하는 게 맞겠니? 은주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떨리면서도 담담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쑥한 예복을 입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친어머니가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자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민수가 신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신랑 측 부모로 친어머니가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예식장 뒷문이 열리며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간병 일을 할 때 만났던 그 할머니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순자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아니세요? 여기서 뵙네요. 그들은 반갑게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부 측 하객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주신 분이에요. 정말 성인 같은 분이시라니까요. 주변 하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란에 민수가 이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자의 모습을 발견한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민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 신랑분. 이분 아시죠? 신랑 어머니시라면서요. 민수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신부 측 어른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분이신가? 어떻게 된 건가?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민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앞으로 걸어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30년 넘게 키운 사람입니다. 낳지는 않았지만 제 자식으로 길렀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숨을 사람이 아니란다. 예식장은 한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순자와 민수, 그리고 친어머니 사이를 오갔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 시선들 속에서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신부 측 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겠소.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잠시 민수를 봐주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제가 민수의 어머니이고요. 그 말에 순자는 가만히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봐주었다고요? 30년 넘게 밥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것이 잠시입니까? 예식장 안에 또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군, 이게 사실인가? 우리한테 왜 숨겼나? 민수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신부도 당황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간병인 시절 인연이었던 그의 집 큰아들이 나섰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어머니를 이태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까지 곁을 지키셨고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자 씨 같은 분은 하늘이 알아준다고요. 그 아들도 분명히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식장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런 분을 숨기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민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 어른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야기 좀 해야겠소. 예식은 중단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홀로 예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불쌍하고 안타까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가시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기실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신부 측과 민수 측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습니다. 하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먼저 나오며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눈을 벌겋게 부은 채 가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민수를 한 번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예식장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친어머니가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민수가 갑자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숨기라고 했잖아요. 친어머니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원해서 그런 거잖아.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순자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은주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친어머니는 민수를 노려보더니 돌아섰습니다.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알아서 해. 그 여자는 예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식장에는 민수와 순자, 그리고 은주만 남았습니다. 텅 빈 의자들과 시들어가는 꽃장식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축하와 기쁨이 넘치던 곳이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는 그 모습이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민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말도 위로의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민수가 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한다고 쉽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혼은 파혼이 되었고 그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입장이 곤란해져 결국 사직서를 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원룸 하나를 얻어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몇 번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격리시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순자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도 몇 장 있었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밥 맛있어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갔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줌마가 나만 보고 웃어줬다.
기분이 좋았다. 순자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도 사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 상처가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친어머니에게 마음이 간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워버린 것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의 헌신을 없었던 일처럼 만든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은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한 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모습은 형편없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질러진 것들을 치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순자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다 되자 순자는 민수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 간단한 반찬 몇 가지. 민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몇 술 뜨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던 것이 점점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연신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시달렸어요. 친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면 저도 진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숨기려고 했어요. 저의 상처를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상처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줄은 몰랐다. 버림받았다고 느꼈구나.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다.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버림받은 적 없어. 내가 너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너는 내 자식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그건 변하지 않아. 민수는 순자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쉽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달라지려 한다면 지켜보마. 그것이 순자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에게 자주 연락을 했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민수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순자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하여 새 출발을 했습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무너졌던 삶을 조금씩 다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2번씩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늘 과일이나 반찬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하던 사이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명절 때 친척들한테 인사드려도 될까요? 이제 어머니 아들로서 제대로 얼굴을 보이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에 민수는 은준의 가족과 함께 순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서툴지만 정성껏 명절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봉투 하나를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민수의 첫 월급 때와 같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둘게. 나중에 내 결혼 자금으로 보태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당분간 생각 없어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민수의 친어머니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파탄 이후 민수가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쪽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었습니다. 순자는 가끔 그 여자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단했던 삶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버틴 만큼의 보람이 이제야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피로 맺은 정이 중요할까? 길러준 정이 더 깊을까? 그 답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은 시간과 헌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은주와 민수 두 아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순자는 남은 날들을 평온하게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피보다 깊었던 사랑의 무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에 열매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처럼 세월을 견뎌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순자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시련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자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그 빛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평화였습니다.